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예비 경선이 반환점을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뒤면 본 경선에 오를 후보 6명이 추려지는데요. 1차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단일화 결과가 내일 나오게 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정세균, 이광재 두 예비 후보 가운데 누구로 단일화되고 누가 경선 무대에서 조기 퇴장하게 될지 그 결과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을 민주정부 적통을 자처하며 두 후보는 가장 먼저 단일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적자가 정권 재창출의 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광재 후보님과 저는 민주당의 적통성을 가지고 있는 적자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본 경선 진출이 목적이지만 그보다는 6명 중에서도 선두권에 오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일화를 하고도 3위 안에 들지 못한다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수는 당원들의 표심입니다.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는 당원과 국민의 여론이 각각 50%씩 반영되기 때문에 기존의 여론조사와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항상 민주당에서 이야기됐던 것이 이제 당심과 민심의 괴리, 또 강성 당원들의 결집력 이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건 추미애 전 장관이 유리하다고들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원들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지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당원 여론조사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는다면 경선 가도가 탄탄대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후보들이 연대를 통해 추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심은 민심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민심을 이끌 것인지 예비 경선 결과가 궁금해지는 가운데 80만 권리당원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호남 당원들의 선택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예비 경선이 시작되자마자 민주당 후보들이 앞다퉈 호남을 찾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예년보다 늦은 장맛비의 강우량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는 완도 보길도 132mm를 최고로 창흥관산 122, 여수 돌산 104.5, 광주 28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곡성과 영암, 진도 등은 30mm 정도의 강우량을 보여서 지역별로 많게는 3배 이상 편차가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남해안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가 내일 오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돼 30에서 80mm의 비가 광주와 전남 지역에 더 내리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유스케어 복합문화관의 한 카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오늘 하루 동안 광주에서만 6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유스케어 복합문화관에서는 지난달에도 카페와 복권 판매점, 매표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모두 12명이 감염됐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없었던 전남에서도 오늘 하루 동안 목포와 나주, 여수 등에서 5명이 확진됐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참사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규명은 시일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시공과 구조기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가 다음 달 8일까지 붕괴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원도 사고 원인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를 오는 20일쯤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참사 발생 한 달째인 오는 9일을 전후해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던 경찰은 관련 기관들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기 위해서 일정을 좀 더 미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두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립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 1부의 심리로 전두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항소 이유를 밝힌 데 이어서 내일 재판에서는 증거조사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부는 전두환이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없이 골석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모가 숨진 직후 시신을 강에 빠뜨린 6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쯤 곡성군 보다룹의 한 다리에서 66살 A씨가 숨진 90대 어머니의 시신을 강물에 유기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사체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어머니의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현병을 알아온 A씨는 최근에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광주 지역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평균 1,601원으로 지난 2018년 10월 이후에 2년 8개월 만에 1,6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또 가격이 비싼 곳과 저렴한 곳의 휘발유 판매 가격 차이도 리터당 156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유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해 광주 지역 평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398원으로 1,4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일반 도시가스의 소비자 요금이 동결됐습니다. 광주시는 인건비 상승과 신규 배관 투자비 등 전년 대비 10%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서민과 소상공인 등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내년 6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주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시가스의 소비자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영 효율화를 통해 자체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수해를 입은 전라남도의 도로 상당수가 복구되지 않은 채 늦장마를 맞게 됐습니다. 지난해 폭우로 인해 곡성과 담양 등 전남 12개 시군의 도로 179곳에서 10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64곳은 복구가 완료됐지만 15곳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